자, 시작하죠. 자, 다음 얘기 해볼게. 유형 8번에 위치하고 있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좌표평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는 직선의 위치 관계로부터 좌표평면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리면 일단 직선이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와. 세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해서 주제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직선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거든. 제일 먼저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자, 세 직선이 모두 뭐 할 수 있게?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 있어. 좌표평면에 직선 3개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럼 정리할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 여러분들 세 직선이 평행하면 세 직선의 뭐가 다 같으면 될까? 기울기가 모두 같다를 쓰면 되겠죠. 세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모두 같으면 돼. 근데 약간 그렇잖아.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조건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이걸 갖다가 좌표평면의 분할 형태로 출제할 수 있을 거거든. 좌표평면을 몇 개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지. 좌표평면을 4개 영역으로 분할한다라고 돌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능한 상태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할 건데,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해볼 것 같아. 자, 직선 3개를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서 몇 개만 평행할 수도 있냐면 2개만 평행할 수도 있지. 자, 그러면 2개만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쓸 조건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 자, 세 직선 중 두 직선만 뭐가 같으면 될까? 기울기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일단은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를 해보자. 좌표평면을 몇 개로 나눌까?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역이 나오죠. 좌표평면을 6개 영역으로 나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좀 그려볼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직선 3개가 아주 아름답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태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뭐 한다가 되냐면 만난다니까 직선끼리의 교점을 하나 잘 구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그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다음과 같이 지난다 이런 식의 구도로 계산을 잡을 겁니다. 일단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얘도 좌표평면이 몇 개로 나눠질까? 몇 개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얘도 좌표평면을 6개로 나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 말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얘는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오냐면, 얘는 세 직선으로 뭘 제작할 수 있냐면 이 내부에 뭐가 생겨요? 삼각형이 생기죠. 자, 얘는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삼각형 제작 가능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직선 3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건데, 그럼 이거 3개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할까 없다 할까? 삼각형 제작 불가능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자, 이 조건 한번 쓰시고 이 조건 한번 쓰시고 이 조건 한번 쓰셔서 만족하는 모든 값들을 다 찾는 구도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봐봐. 세 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로부터 뭐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 일반적인 삼각형이 아니라 특수하게 그 삼각형이 합비이면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도 물어볼 수 있거든. 우리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약간 세 직선이 어떤 느낌으로 생기면 되냐면 직선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잡히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각인 지점이 하나 발생한다는 거니까 자, 여기는 조건을 뭐라고 해서 추가할 수 있을까? 세직선 중 세 직선 중 두 직선이 뭐하다? 수직이다. 그럼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은 앞선 유형에서 했던 얘기죠. 자,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면 된다라고 정리하면 돼.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메모 좀 해주실까요? 쪽 페이지에다가 그림 다 그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은 다 좀 메모를 해주세요. 처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메모 한 번 잘 해두시면 계속 한 학기 동안 써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예제 8번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 뭐 내용적으로 좀 많기는 한데 필수 8번이 지금 세 직선이 잘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좀 계산할 것들이 몇 개 있어. 나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자, 세 가지가 잘 떠오르셔야 돼. 자, 세 개가 평행하다와 두 개가 평행하다와 그 다음에 세 점이 아름답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자동으로 다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얘를 보면은 이건 일단 뭐 세 개가 평행하다고 이건 두 개가 평행하다니까 자, 얘네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냐면 자, 기울기가 같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지. 그럼 각각의 기울기를 따져볼 건데 위에다 좀 써보자. 자,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기울기가
a분의 2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건 뭐야? 다 평행. 그렇지,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돼.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얘네들의 기울기 일단 다르죠. 그러니까 셋 다 평행할 리는 없으니까 이거는 배제하고 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두 개씩 잡아서 평행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a분의 2랑 같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얘를 풀면 a가 2고요. 얘를 풀면 a가 마이너스 4로서 일단 답 두 개를 잘 구한 상태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아니? 이건 어떻게 할래? 저거는 세 점이 다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보통 계산 구도를 어떻게 잡는 게 제일 편하냐면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정확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한 직선이 그 교점을 지난다 라는 구도로 가는 게 가장 간편해.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나와 있는 얘랑 얘 있잖아. 얘는 미정계수 없이 깔끔하게 다 나와 있죠. 이들의 교점을 먼저 구해요. x-y는 0이라는 것과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합니다. 그럼 연립한다는 얘기니까 뭐 위에 다를 뺄까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4가 0이 되면서 y좌표가 3분의 4로서 구해지고 위에다 넣으면 x좌표도 3분의 4가 되는 거 아니? 자,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이고 나머지 한 직선이 그 교점을 지나면 돼. 나머지 직선은 지금 2x-ay 빼기 10은 0이니까 얘가 얘를 지나게끔 대입해서 성립하게 a 값 결정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하시면 3분의 8 빼기 3분의 4a 빼기 10이 0일 거고, 자, 3 곱해 처리합시다. 그러면은 4a가 마이너스 22니까 절대 a가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해서 연산이 되는 거 같네. 그럼 최종적으로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다 라고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모두 구하시오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8-2번에서 당신들이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밑에 8-2번 자, 해봅시다. 삼각형을 이루지 말라고 똑같은 문제인데 뭐 연산 점검할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라는 얘기였고요. 갑시다.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쓸 조건은 원래 3개인데 지금 보면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a로서 일단 얘랑 얘랑은 이미 다르기 때문에 3개가 평행할 리는 없고 2개가 뭐 할 수 있다고? 2개가 평행할 수 있어. 2개가 평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 또는 2다 쓰시고요. 자, 또 뭐가 있다고? 한 점에서 만나는 구도도 있고요.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잘 나와 있는 미정계수 없는 너랑 너를 먼저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요. 암산합시다. 2, 얼마니?
이제 얘가 뭐 지난다? 2,1 지난다. 대입해서 가자고. 2a 빼기 2가 0이니까 a가 얼마야? A가 네. 할수 있겠네? 네. 그럼 뒤로 넘겨서 43쪽에 15번 해봅시다. 어떠니? 표현만 바뀐 거야. 좌표 평면을 6개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면 될까? 세제편 중에 두 개가 평행이다. 두 개가 다음 같이 평행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영역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한 점에서 만나서 다음과 같이 6개 영역으로 나누든지가 되겠죠. 자, 그럼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얘는 일단 평행 조건, 즉 기울기를 보시면 되니까 기울기가 친절하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1이랑 2랑 a고, 자, 두 개가 평행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면 되겠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완벽하게 나와 있는 이들의 교점을 먼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몇 코마 몇이니? 3분의 3분의 1 콤마 3분의 5가 되겠네. 자, 이 점을 얘가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 한번 해주시면 3분의 5는 3분의 a 플러스 3 5는 a 플러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파트 얘기는 이 정도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활용되는 부분 관련해서 두 개의 문제만 더 풀어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10번 풀어봅시다. 배운 거 잘 써먹어 볼게. 자, 마름모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형의 특징은 정리를 해놨었거든. 한번 잘 생각해봐. 마름모 도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소개드렸을 때 1단원 얘기할 때요. 자, 마름모는
일단은 평행사 변형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시험 문제에 나왔죠 마름모얘기. 대각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을 때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중점이 일치한다. 즉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을 일단은 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평면좌표 파트에서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다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직선의 수직 조건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자, 대각선끼리 서로 뭐다를 이용하시면 될까? 수직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름모 관련해서 멘트 하나만 정리해주면 돼. 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할까? 수직이등분한다. 앞에서 학습하셨던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해당 그림에서 직선 AC를 구하시오기 때문에 직선 AC는 정확히 선분 BD를 뭐 하는 애일까? 수직 이등분하는 애기 때문에 자, 직선 AC는 정확히 선분 BD의 무슨 선이라고 하면 돼? 수직 이등분선이다. 앞으로 이제 마름모 나오면 이 개념 위주로 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수직 이등분선 살짝 구해봅시다. 일단은 너랑 너의 무슨 점부터? 중점부터 구합시다. 중점 한번 연산해볼까? 1, 1. 그치? 그 다음에 직선 BD랑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 BD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자, BD 기울기 얼마니? 6분의 12니까? 얘가 기울기가 2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수직이 등분선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될까? -2분의 1. 그래. 그럼 직선 세울게. y는 -2분의 1x로 시작할 거고 암산하자. 1 넣어서 1 나올래요? 마름모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관련해서 또 복잡하게 나올 수 있고요. 12번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체가 학력평가 기출문제여서 중요하고 별표 치고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구해봅시다. 문제를 자세하게 읽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선 DE와 직선 BC가 뭐하다였냐면 평행하다였습니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닮은 관계가 있겠죠. 얘는 닮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가장 간편할 텐데 뭐 내용을 뭐 굳이 정리하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하지. 우리 어떤 임의의 도형에서 닮은 비, 또 다른 말로 이제 닮은 도형에서 길이비라고 하죠. 닮은 비가 만약에 A 대 B면 면적 비가 어떻게 돼? 면적 B가 1대 A 제곱 대 제곱 대 B 2 제곱. 제곱 입체 도형이었다면 부피 비가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 A 제곱 대 B 세제곱. 이제 대수나 미적 원까지는 이 얘기 많이 쓰시고요. 기하로 가면 공간 도형이라는 걸 배워서 얘까지 나중에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얘는 지금 두 삼각형이 닮음인 거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평행선이니까. 근데 두 닮은 도형의 넓이 비가 1대 9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1대 3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 길이 비가 1대 3이었다 이거지. 자, 1대 3이니까 이 자리는 뭐가 되냐면 이만큼의 비율을 갖겠죠. 그럼 그림의 구도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써왔던 무슨 점 얘기를 쓰시면 될까? 내분점 얘기 쓰시면 되겠죠. 자, 점 D는 정확하게 명칭을 쓰면 점 B 0,2와 점 A 3,4의 몇 대 몇 내분점일까? 2대 1 내분점. 그치? 자, 2도 그냥 쓰고 갑시다. 자, 2는 B부터 쓸까? B부터 쓰자. 2는 B 그다음에 C 5,-1과 A 3,4의 얘도 몇 대 몇일까? 여기도 1대 1이겠죠. 2대 1 내분점. 그러니까 점 D랑 점 E를 완벽하게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살짝 구해볼까?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8 더하기 2니까 3분의 10 이게 바로 점 D. 자, 얘 구합시다. 2대 1 내분점 3분의 6 더하기 5니까 3분의 11 3분의 8 빼기 1이니까 3분의 7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잘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씁시다. y는 자, 기울기 한번 볼까? 3분의 5 증가할 때 1만큼 빠지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한 번에 쓰기가 좀 어렵네. 2 넣어서 3분의 10 나온다. 이렇게 처리 먼저 하고 연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구해야 되는 게 직선 D를 그냥 구하는 거니? 어떤 형태로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구하는데 보기 선지가 평행하다라고 나오긴 합니다. 직선 D의 방정식을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로 정리해라 이러고 있네요. 자, 정리를 해야겠네. 하기 싫었는데. 숨막혀. 마이너스 5분의 3x야. 5분의 6이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통분 잘하는 사람 도와줘. 얼마나 돼가지고 15분의 30 15분의 50에다가 18 더하면 68 이렇게. 뭐야? 숫자 왜 이래? 아니지 않나? 응? 아닌가? 50에 18 더하는 거잖아. 그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라는 건데 A에다가 3B를 더하래.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여기다 3배하면 5분의 68 더하면 5분의 65고 약분해서 답은 깔끔한 계산이 왜 이래? 됐나요? 자, 오늘 추가된 내용은 뭐 정도야?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랑 수직일 조건이 뭐냐 이 정도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직거리가 여러 가지 있었다 정도고 유형별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할 거니까 보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뭐라고 나와 있니? 점과 직선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어. 제가 이제 공수 원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나 뭐 대수로 가든 미적분으로 가든 기하로 가든 웬만한 공식들은 다 증명을 써드리고 그 다음에 외워라 라고 시킬 거거든. 공수원에서도 일단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자, 지금 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자, 얘도 일단은 공식이 있거든. 근데 밑에 살짝 봐봐. 44페이지에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구하는 공식의 유도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일단은 공식이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공식을 아는 것이 유도 과정을 아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제가 교육 과정에서 유일하게 증명을 따로 해주지 않는 공식입니다. 얘는 바로 결론으로 갈 거예요.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그럼 일단은 기하적으로 질문을 해보자.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이런 걸 거리라고 할까? 이런 걸 거리라고 할까? 뭘 거리라고 할까? 수직 거리를 실제로 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수직이 되는 지점에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 D라고 약자를 잡아볼게.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명 없이 바로 갈 거야. 좀 특이한 게 있어. 잘 봐봐.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일단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선을 쓸 때요 뭐 y는 뭐 2x 빼기 1 이렇게 쓰기도 하고 2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고 쓰기도 하고 표현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자, 이 중에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한 공식을 쓰려면 이 형태로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식 바로 유도할 거야. 유도가 아니라 쓸 거야. 거리는 분수야. 와. 분수야. 자, 밑에는 루트고 위에는 절대값이야. 공식이 복잡해. 밑에는 뭘 쓰냐면 직선의 x계수랑 y계수가 a랑 b죠. 얘네들을 뭐해서 더하냐면 제곱해서 더한 게 분수. 자, 분자에다가는 뭘 갖다 쓰냐면 여기 x좌표 있지. 얘랑 x계수랑 곱해서 ax1을 쓰고요. 여기 y좌표랑 y의 계수인 b를 곱해서 by1을 쓰고요. 상수항 c는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옮겨 적은 다음에 풀 해주면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공식 유도 과정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거의 이만큼 다 써야 되거든. 그래서 따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공식을 외워서 갈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에다가 3x 빼기 4y 더하기 1이라는 1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볼 거고 좌표 평면 어딘가에 뭐 1,1,4라는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수직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확하게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거리 공식을 쓰는 방법은 분수고요.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 자, 이 자리 못 쓴다고? 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4의 제곱 1 쓰고요. 분자에는 얘랑 누구랑 곱한다고? 3이랑 곱해. 2 곱하기 3. 4랑 누구랑 곱할까? 마이너스 4랑 곱해. 자, 상수하면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더하면 된다. 그럼 분모는 얼마니? 5. 분자 볼게. 절대값에 6-16 더하기 1입니다. 자, 연산하시면 얼마일까? 자, 이게 바로 실제 요 거리를 구한 공식을 잘 쓰는 상태야.
지금부터 외워봅시다. 우와. 외워봅시다. 복잡하죠? 공식 형태. 자, 그렇다면 필수 예제 1번에서 공신들이 공식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필수 1번에 1번부터 천천히 공식 한번 써볼래? 써볼까? 거리 공식 한번 해볼게. 자, 거리 2대 2는 분모 먼저 해볼까요? 루트 몇 더하기 몇이니? 16 더하기 9 하셔서 25. 분자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에 a랑 4랑 곱하시고요. 3이랑 마상 곱하시고요. 플러스 3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요식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거 5니까 넘어가면 10이고요. 12 절대값 4a 빼기 6입니다. 아, 그러면 얘는 이제 두 가지죠. 4a 빼기 6이 얼마거나 10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0이거나 이건데, 자, a 값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뭐 이게 답이 아니겠죠? 그럼 얘를 풀면 될 거고 a가 얼마일까? 4. 자, 2번 한번 해봐. 1-2번 직선의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을 구해달래. 배운 내용 잘 써먹어봐. 필수 예제 1-2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하는 직선이 제시된 3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과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당신들한테 뭘 준 거냐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서술해주고 있는 거지. 자, 본래 이 직선은 정리를 한다고 치면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가지죠. 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3분의 4여야겠지? 수직이니까.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실제 직선의 형태는 y는 3분의 4x 더하기 얼마가 될 거니까 과감하게 이 자리는 미리수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의 모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직선과 원점 0,0으로부터 거리를 재서 그 거리가 1이다를 풀 거고요. 그럼 우리가 공식을 이제 외운 형태를 쓰려면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전형을 정리해서 는형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다 이항해서 는형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맞다고. 이항한 다음에 3을 곱해서 할까? 분수 싫으니까. 그러면 4x고 y 넘어가서 3 곱하면 빼기 3y 더하기 3k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네.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거리가 얼마다 풀렸는데? 1이다 풀면 돼. 1을 분모 한번 해볼까? 5 그치? 4, 3이니까 5 분자 0,0이랑 얘랑 관계 보면 0이랑 4랑 곱하면 당연히 0이고 얘랑 곱해도 당연히 0이니까 뭐 만나냐면 절대값 3k만 넣는다. 그럼 여기서 k는 풀마 3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뭐 얘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선 구하였으니까 지금 분수 형태가 좀 꼴보기가 안 좋으면은 이 형태를 갖다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k가 풀마 3분의 5니까 여러분들이 구한 직선은 4x 빼기 3y에다가 여기다 세배한 거 플러스 5는 0일 수도 있고 4x 빼기 3y 빼기 5는 0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기하적으로 이게 그림의 왜 답이 두 개가 나왔냐고 이런 느낌이야. 자 내가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을 찾는 거라서 그림적으로는 이렇게 왼쪽에 있어서 이 거리가 1이 된다 답이 하나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이렇게 구도가 잡히면서 이 거리가 1인 직선 그래서 평행하게 두 직선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답이 두 개인 이유는 좌우로 두 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지. 자, 공식 연습 좀 계속 해볼 건데 1-3번을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해봅시다. 모기가 있더군요. 모기가 이 건물에 모기가 많은 것 같아. 도망가자. 아까 봤던 스타일이죠. 갑시다. 복잡하게 미정계수 K로 얽혀있는
1차 직선의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보고 어떻게 하자고? k가 있는 애들이랑 없는 애들로 그러니까 항등식 얘기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자, 분리를 할 겁니다. k가 붙어있는 애들 한번 볼게요. 2kx니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그렇지. 자, k 없는 애들 씁시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8 자, k 값에 관계 없으시려면 어떻게 구도를 잡자고? 둘다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다를 잘 풀어주면 된다는 거였죠. 연립한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에다가 3배 할까? 6x 빼기 3y 빼기 12가 0이고 나 이거 다시 쓸게. 4x 더하기 3y 빼기 18도 0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10x 빼기 30이 0이라서 x는 3, 3 y는 집어넣어주면 2 정도 나오니까 즉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p는 몇 콤마 몇이었다는 얘기니? 3 콤마 2였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얘랑 거리 공식 시작. 루트 루트 저기 뭐야 3의 저기 뭐야 저기 뭐야 9 더하기 4니까 13이죠. 자, 분자 한번 씁시다. 어차피 다 양수배겠으니까 절대값은 뭐 의미 없을 것 같아. 9 더하기 4니까 13 13 유리화하시면 얼마일까? 루트 14 13 자, 공식 잘 외워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 필수예제 2번에 보면은 제목이 자 이제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구하겠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좀 지우고 자 일단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공식화해서 구하는 것을 이제 암기를 했다면 자 얘 서브 주제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야. 지저스 자, 추가되는 공식은 없고 약간 아이디어적인 측면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 크게 어렵지 않아. 봐봐. 자, 여기에 직선 하나가 있고 여기에 직선 하나가 있어서 이들이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평행선 사이에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평행선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거리를 여기에서 측정을 하든 수직거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위치를 바꿔서 뭐 이런 데서 측정을 하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위치를 바꿔서 이런 데서 측정을 하든 다 어떠냐? 똑같습니다. 거리가 다 같지 평행선이면. 이게 아이디어야.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자, 임의의 위치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재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요거는 납득이 되니? 어디에서 측정해서 거리가 같다는 건 이해가 되니?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연산을 하는 얘기입니까 하면은 자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봐봐. 제가 여기에다가 뭐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을 하나 써보고요. 자, 여기에다가 y는 2x라는 직선을 하나 써볼게요. 네. 자,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거리를 재도 다 똑같다라는 얘기는 임의로 당신들이 마음에 드는 직선 하나를 채택을 해.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마음에 들었다 쳐보자.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설정하실 수 있겠어요? 0,0 예를 들면 뭐 0,0도 있고 아니면 뭐 1,2도 있고 뭐 아니면 뭐 2,4도 있고 뭐 더럽게 많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아무 데서나 거리를 재면 된다는 얘기야. 0,0이랑 얘랑 거리를 이렇게 재든 1,2랑 얘랑 거리를 이렇게 재든 2,4랑 얘랑 거리를 이렇게 재든 다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임의의 점 하나를 잘 채택을 해서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계산상 똑같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는 정리하면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죠. 네. 그럼 세 자리에서 거리 공식을 다 써볼게. 자, 이때 거리랑 이때 거리랑 이때 거리를 다 써볼게요. 자, 분모는 몇으로 고정이야? 분모가 저 얘랑 거리 재는 거니까
분모는 루트 5로 고정입니다. 분자 한번 연산해볼게요. 예. 자, 2,4는 먼저 해볼까? 아이고. 4-4 더하기 1 1. 1,2랑 해볼까? 1. 2 마이너스 2 더하기 1 1. 0,0을 해볼까? 0 더하기 0 더하기 1 어때? 똑같네요. 똑같지. 그러면 여러분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새로운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고, 두 직선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서 이거 위에 있는 점을 니네 입맛에 맞게 잘 설정한 다음에 어떤 점을 채택을 해서 거리를 구하든 답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점 하나 잘 집어서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필수 예제 2번에서 적용 한번 해보실래요? 보통 이제 하나를 0으로 찝는 게 편하긴 하더라. 해봅시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채택을 하겠습니다. 얘가 이정계수가 없으니까 얘를 채택을 합시다. 그럼 이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니네 입맛에 맞게 아무거나 찝으면 되는데 보통 하나가 0인 게 생각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0,라고 치면은 y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뭐? 아니에요? 0 넣으면 y가 얼마? 아 그럼 0, 내가 잘못 썼는데? 0,1 맞죠? 잘못 썼네. 그래 잘못 썼는데 미안. 0 내야 마이너스 1이다. 놀래라. 또 이제 얘랑 거리를 측정한 게 2루트 5다 이 논리야. 예. 그러면은 거리 공식 씁니다. 루트 5분의 절대값 잊지 마시고 0이랑 2랑 곱해서 3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해서 1 더하기 7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양변 루트 5 곱하면 10은 절대값에 k 플러스 1이니까 k가 9 또는 마이너스 11이면 되겠지. 2-3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풀고 싶다. 오케이. 다시. 해보자. 얘들아 일단 뭐부터 써야 되니? 평행 조건 먼저 써야 된다잉. 예. 아,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다 쓸 거니? 같다 쓸 거니? 얘는 기울기가 2고 얘는 2항에서 3으로 나누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a잖아.
평행하려면 얘네가 어때야 돼요? 갓 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6 먼저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다 밀어넣고 나서 두 개 중에 왠지 얘가 좀 더 간편해 보이니까 이거 위에 점 하나 임의로 꼽겠습니다. 자, 0로 할게요. 0 하면 얼마? 2다, 그치? 얘랑 거리공식 쓸게. 분모는 36 더하기 9니까 45. 분자 빵 6 빼기 4 2. 정리해야 되나? 3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 하면 15분의 5가 실제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뭐 이렇게 쓴다. 공식화해서 잘 외우시면 되고,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유형국의 문제 몇 개랑 그다음에 이거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추가해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